사주와 취업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3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외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자평진전에서는 이 재관인식과 살상겁인으로 대표되는 이 8개의 격국을 표준화된 원칙적인 격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격구의 각각의 성패에 대해서는 자평진전 2권에 대해서 2권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3권에서는 2권에 해당하지 않는 격으로서 이른바 외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외격을 원칙적으로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고요. 이 외격의 각각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5권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른바 잡격이라고 이질적인 것을 한 군데 모아놨다고 그래서 잡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격을 각각에 대해서 외격이라고 부르는 것이 공식적인 자평진전의 공식적인 격국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평진전에서 이 외격을 인정하는 경우는 일간과 원령이 같은 오행인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간과 원령이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이 비겁의 세력이 강성한 경우에 외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죠. 비겁의 세력이 왕하면은 일간의 목숨의 원천인 양명지원인 재성을 분탈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겁을 이 관살이나 재성으로 통제 관리를 어, 해야만 나의 양명지원이 보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외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평진전에서는 원칙적으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원령이 일간과 같은 오행일 것을 요구되고요. 두 번째로는 에, 천간에 주로 천간이죠. 자평진전에서는 한살이나 재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외격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에, 바꿔 말씀드리면 이 일간과 원령이 같은 오행인 경우에는 이 비겁이 이 원령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양인격인 경우에는 관과 살이 있으면은 이른바 정격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양인월에 태어났는데 아, 관과 살이 없으면은 외격을 검토를 하는 것이죠. 또요, 걸록이나 월거벌에 태어났는데 재성이나 정관이 없을 때 한해서 이 외격을 검토를 한다. 그것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런 도충격, 합록격, 조양격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일행듣기와 총화, 총격 이것은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게 이제 심유춘 선생이 이른바 외격으로서 인정하는 격들입니다. 이 이외의 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외격은 인정하지 않고 이 6개의 격이죠. 이것까지 포함하면 9개의 격을 인정하는 외격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예, 도충격은 이렇게 무일간이나 병일간에서 이렇게 지지에 이 오화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경우 도충격이라고 그랬죠. 지지에 충하는 글자 자수를 허자 형태로 불러온다. 그러면은 모토일간이면은 재성을 불러오는 거고요. 예, 병화일간이라면 이 자수를 불려오면은 정관을 불러오는 격이 되는 것이죠. 또 합록격이라고 해서 이 무일간이나 계일간의 경우 경신시에 태어나면은 에, 무일간의 경우 천간에 합을 하는 글자 을목을 허자 형태로 끌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무토 입장에서는 정관을 얻게 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개수일간은 이 신금이 사신합으로 사화, 즉 사화의 본기는 이 병화 또는 무토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무토는 정관을 얻게 되는 원리가 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으로 록을 얻어온다. 이때 록은 정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요, 조양격이라고 해서 이게 신일간이 자시에 태어나면은, 무자시에 태어나면은 이, 이 조가 만난다, 뵙다 그 이야기거든요. 어, 이 해에서 6개의 그 육음이 닿으면은 양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요, 이 자수가 아, 자수의 본기인 개수가 아, 무게합을 하기 위해서 평화를 끌어온다고 그랬죠. 그럼 평화를 끌어오면은 이 무토 입장에서는 평화가 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평화를 동하게 해서 동하게 한다는 얘기는 천간으로 끌어올리는 원리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인급한다. 그렇게 원문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간에 병화가 있어서 병화가 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간 입장에서는 병화가 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신합으로서 이 신금일간이 정관을 얻게 되는 그런 원리가 바로 조양격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정난차합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정은요, 우물을 의미하죠. 라는 이게 난간입니다. 높은 성곽이나 이런 데 높은데 밖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 난간이 있죠. 우물도 깊은 우물에 빠지지 않도록 그 난간이 있다는 얘기죠. 이 차는 이게 깍지 끼다 또는 깍지 낀다는 얘기는 가로막다는 얘기입니다. 가로막는다. 우물에 오염된 물질이 예, 바람 불어서 들어갈 수 있으니 이렇게 차단시킨다 그런 의미죠. 우물에 돌로 쌓든 벽돌로 쌓든 좀 높여서 난간을 만들죠. 이렇게. 그럼 사람이 그 우물에 빠지지 않게 난간을 하고 또 이 돌이나 벽돌로 높게 어느 정도 쌓아 올려야만 바람이 불었을 때 가랑잎이나 이런 것이 오물이 우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런 차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정난차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우물의 물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죠. 우물에 난간을 만들고 그걸 우물이나 또는 사람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우물에 오염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을 시켜놓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정난차 그러면은 이 우물에 이렇게 동그랗게 벽돌이나 돌로 싸서 난간을 만들고 그 우물을 그 보호하겠다는 뜻이 이 정난차라는 말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난차 격은요 주로가 아니라 이게 이제 경금일간이어야 되고요 반드시요. 그리고 일주는 이제 이게 일지는 신자진 중에 하나가 와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신이나 경자나 경진 그런 일주가 와야죠. 그렇게 하고요. 이 월령은 신월달이나 주로 진월달에 해당하죠. 그래서 가급적 진월보다는 신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에, 자평진전에서는 이렇게 일간과 월령이 같은 오행인 경우에 한해서 외격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월이 돼도 이렇게 지지에서 신자진 삼합이 되면 수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수로 바뀌면은 이게 이제 금수 상관격의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월은 또 봉기가 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월에 태어나야 정관 착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월에 태어나서 지지에 이렇게 신자진이 있으면은 그것은 자월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금수 상관격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평진정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진월이나 신월에 태어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원칙적으로 신월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평진전에서 일간의 오행과 원령의 오행이 같은 경우에 한해서 외격을 검토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지에 신자진이 전부 다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 신자진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신자진이 야, 이게 지지에 신자진이 모두 다 있으면은 지난 그 허자의 원리의 그네 가지 경우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예, 도충의 경우도 봤고요, 공엽의 경우도 봤고요. 예, 그리고 뭐 오온육기라든지 등에 봤습니다. 이게 이제 도충의 원리죠. 특정 오행이 지지에서 이렇게 삼합이나 일단 이게 온전하게 있으면 반대 기운의 글자를 이게 도충으로 충하는 글자를 허자 형태로 끌어온다고 그랬죠. 신자지니까요. 이 화의 성분을 끌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화가 끌려오면 화는 경금 일간에게서는 이게 이제 정관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른바 정난착격이 귀격이 된다고 하는 논리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지가 신자진 삼합이 모두 다 온전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평진전의 원문의 내용인데요. 예, 정난이 격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른바 정난착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경금이 3월이나 7월에 태어나야 된다. 월령을 얘기하는 거죠. 3월이면 진월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월은 신월달입니다. 여기에 이제 자월이 빠진 경우 왜 빠졌느냐? 그러면은 자월이면은 이게 이제 월령과 일간이 같은 오행이 아니기 때문에 외격을 검토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곧바로 상관격의 논리로 그 통변을 하게 되면 그뿐인 것이죠. 외격을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월이 오면은 이게 이제 지지 삼합으로 지지의 성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수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정난착격으로 봐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신금월에 태어나서 일간과 같은 오행인 경우에 정난착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더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심 선생은 이 외격의 인정 범위를 좀 협소하게 잡죠. 그 얘기는 원칙적으로 가급적 이 정격 8개의 격국으로 사주를 통변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경금일간이 이렇게 월에 저기 신월달이나 진월달에 태어나고 지지의 신자진이 모두 다 있을 때 비로소 이 정난착격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신자진으로서 신자진이면 이제 수국이죠. 이렇게 지지의 특정 오행의 기세가 왕하면은 반대 기운에 해당하는 이게 수의 기운이 왕하면 반대 기운이 이제 화에 해당하는 거죠. 그것을 도충으로서 허자 형태로 끌어온다는 거죠. 신자지는 인호술과 출하는 거 하거든요. 인신충, 좌우충, 진술충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경금 입장에서는 이는 재성이 되는 거죠. 경금 입장에서 오화는 정관이 되는 거고요. 이게 술토는 경금 입장에서 인성이 되는 거죠. 재관인이 이 신자진이 이 토충 충을 함으로써 허자 형태로 인후술에 해당하는 재관인을 허자 형태로 끌어온다는 거죠. 그것을 경금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 이렇게 천간에 재나 관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신자진이 되면은 그 반대 기운에 해당하는 이렇게
인옷을 인신충에서 좌우충, 진술충으로 재관인을 모두 합자 형태로 끌어와서 경금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경금 입장에서는 재성도, 정관도, 인성도 얻은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정남착격은 귀격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렇게 특정 신자진 삼합으로 특정 오행의 그 기운이 왕하면은 그 반대 기운을 충으로서 가져온다는 거죠. 이른바 이제 충출한다. 그런 표현을 쓰죠. 만약에 병정화가 투해 있다. 그러면은 병정화가 투하면 이게 전실되는 신자진의 반대 기운이 화인데요. 화의 기운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은 전실돼서 신자진이 화의 기운을 끌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병정화가 투출되어 있거나 지지에 4, 5가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실돼서 끌어오지를 않는 거죠. 이런 걸 병정이나 사화가 있으면은 이른바 이제 재관이 되는 거죠. 그 재관이 있으면은 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충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평진전의 논리는 일간과 원령이 같은 오행이고 and 천간이나 천간에 주로 천간에 제 이제 관살이나 재성이 없을 때에 한해서 외격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관성이 있고 그러면은 외격이 불성립한다는 얘기죠. 예, 전실됐어요. 그래서 충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서 이 경우는 정남착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그 얘기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예, 이 자평진전이 뛰어난 게 그 일본에서 이야기한 것이 끝까지 그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어, 이권에서 격국을 분리하고 8개의 격으로 그, 그 정격으로 삼았고 3권에서 8개의 격국으로 포섭할 수 없는 격이 그걸 외격이라고 부르고 그 외격이 되기 위한 요건을 두 가지를 설명했죠. 첫 번째는 일간과 원령이 같은 오행이고 두 번째는 주로 천간에 재나 관살이 없을 때에 한해서 외격이 된다고 그랬죠. 지금 만약에 이런 게 병정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충해가지고 관을 끌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난착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무자 블라블라 하는 게 이제 요 사주죠. 곽동제의 명이라는 예, 운의 희기를 보면요. 재성을 즐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경금 입장에서는 이게 신자진이 되면은 이 상관운이 굉장히 강성한 겁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이게 금생수니까요. 신자진이 되면은 일간 나 입장에서 나의 반대 진영은 재관인이라고 그랬죠. 반대 진영은 그 명칭이 반드시 이렇게 정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반대 진영이 셋인데 보통 나의 진영과 상대방 진영을 할 때 대부분 이 원리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인성과 비겁이 나의 세력이고 식재관이 상대방 세력이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죠. 즉 그것은 일간이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신약하면은 인성이나 비겁이 필요하고 내가 신왕 왕하면은 식재관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 때문에 나와 같은 세력을 어, 인비가 나의 같은 세력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하면은 그, 그, 안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서를 보면요. 나의 반대 진영은 이 재관인이 나의 반대 진영이에요. 어, 반대 진영을 대표하는 글자가 이 관과 살이죠. 관살은 나를 극하니까 내 입장에서 나의 반대편임을 체감할 수가 있죠. 지성도 내가 극하는 거지만 이 관살을 생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재성도 나의 반대 진영이에요.
그리고요. 인성은 이 관살을 식상의 극으로부터 식상의 정관이나 편관을 극하는데 극하지 못하게 인성이 식상을 관리 통제함으로써 이 관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재성과 관살과 인성은 나의 반대 진영입니다. 반대 진영은 나와 반대 진영은 명칭이 정편으로 구분되어져 있죠. 그리고요. 반대 진영은 나와 음양이 달라야 좋습니다. 나와 음양이 다른 것을 정자로 표현되어 있죠. 만약에 나와 음양이 같으면은 이게 이제 편자가 들어가 있죠. 칠살은 이 편가는 나를 극을 하는 것이죠. 이 정가는 나를 극하는 요소보다 나의 목숨의 원천인 그걸 양명지원이라고 하거든요. 어, 길을 양자, 목숨 명자, 갈지자, 원천 원자. 이 재성이 나의 목숨의 근원이에요. 그것을 비겁이 분탈해 가거든요. 근데 정관이 이 비겁을 관리 통제해 줌으로써 나의 목숨의 원천인 그 재성을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정관이 나한테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정관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런데 정편이 혼잡돼 있으면 정관이 비겁을 통제함으로써 나의 목숨의 원천을 보호해주는 일보다 혼잡돼 있으면 정관이 비겁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나의 재성을 지켜주는 일보다 이 정관이 혼잡돼 있으면 나를 극하는 데 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죠. 나의 목숨의 원천을 지켜주는 거고 나를 극해서 당장 내가 힘들게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정편이 혼잡되면 편화돼서 그렇습니다. 정관도 칠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음양이 같으면은요, 나와 음양이 같은 게 이제 칠살인데, 그러면은 음양이 다르면은 나와 음양이 같으면은 정관이라고 칭하죠. 음양이 같으니까 안정적이에요. 음양의 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변화를 해도 안정적으로 변동이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변화하니까 미래에 대한 그 변화도 예측 가능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나와 음양이 같게 되면은 합을 안는 거죠. 같은 양과 양, 같은 음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게 칠살관계, 편관관계거든요. 이게 불안정하니까 변화도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불안정하게 변동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이 평관의 운동성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좌불안석이죠. 그리고 이 평관은 나와 이 칠살관계 있죠. 나의 가장 약한 곳, 아픈 곳,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그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정관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나를 극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대비할 수가 있음에 있는 것에 비해서 이 평가는 내가 대처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예측이 굉장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모두 다 진영 논리거든요. 나의 진영과 나의 반대 진영의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반대 진영, 카운트파트 진영이 재관인이라면은 이 재관인 중에 대표 선수가 이 관살이거든요. 관살의 반대 진영은 여기 비겁과 식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의 같은 세력들은 이게 비겁과 이 식상이 나와 같은 세력이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재관인이 나의 반대 진영이고요. 식상과 비견이 이게 나의 같은 진영이에요. 같은 진영에서는 음양이 같아야 나한테 유리합니다. 겁재보도 비견이 나한테 유리한 거고, 어, 상관보도 식신이 나한테 유리한 거죠. 예. 이렇게 신자진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게 금생수혼 식상의 세력이 강한데 강한 세력이 왕하면은 신자진으로 수국을 이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식신격이라고 하지 않고요. 상관이라고 칭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하면 나한테 불리하게 작동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관으로 칭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신자진 이 상관의 힘이 왕성하면은 상관 생제해 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상관 생제를 해 주는 게. 그래서 이런 정난착격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재성운이에요. 재성. 전시로는 여기 신자진이 되면은 여기 인호수를 충해가지고 허자 형태로 끌어온다고 그랬거든요. 이 전실되는 게 화운이 오면은 인호술이 화국이니까요. 병정화나 사오 이런 게 오면은 신자진이 끌어오지를 않는 거죠. 허자 형태로. 그래서 전시로 내는 운, 화운이 오면은 불리한 거죠. 나머지 기운은 모두 길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이것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운이 오면 어떠냐? 식상운이 이제 상관운이 오면은 아, 심유천 선생은 길하다는 거죠. 심유천 선생은 관사로 운이 오면은 화운이 오면은 이게 전실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재성이 오면은 이 상관이 기운이 센데 상관생제에서 가장 좋고 그럼 나머지 운 인성운이 어떤 건 어떨 것이냐 이런 경우는 이 식상을 극할 가능성이 있죠. 극할 가능성이. 이런 경우는 원국의 생극자의 선후를 여기에 대입해서 봐야 됩니다. 예. 그 일의적으로 얘기할 바는 아닌 것이죠. 이 경우도 상권의 생극자의 선호가 길흉을 가른다. 그 논리가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되죠. 우리가 이권에서 8개의 격으로 나누고 각각의 그 8개의 격국마다 성패궁의 논리를 공부를 했죠. 그거 그대로 공부를 해봐야 생극자의 손후를 고려하지 않으면은 사주를 거꾸로 통변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인성운이 떴을 때 생극자의 선후로 함께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걸 잘 하면은 이른바 보수반열의 보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어, 상관운이나 수운이나 인성운 모두 다 길하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렇게 천간이 이렇게 경금이 막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또 달리 표현하고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외격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5권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많은 내용이 이게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원문이 이렇게만 돼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인성운이나 뭐 다른 오행이 다 오면 다 길어냐? 그건 아니죠. 뭐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자평진전의 특성이거든요. 심 선생은 1권서부터 5권까지 논리가 수미 일관되게 그대로 작동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나머지 오행은 뭐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 설하고 선생 이 평주를 자평진전 평주의 내용을 보면요. 정난착격이라는 것은 경자일주나 여기 이제 일주가 경자라든지 경신이라든지 경진 이 3일에 해당한다는 거죠. 경금일간이 신자진 이렇게 이제 경자, 경신, 경진 그리고요. 또 지지의 신자진이 모두 완전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신 선생은 일간의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일간이 경신, 경자, 경진 이렇게 안 해도 지지의 신자진이 왕성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일지의 신자진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신이나 자일이나 진일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건 하나의 뭐 표현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시기편에 보면 이게 연애자평 1권 맨 마지막 파트예요. 거기에 사주에 어떤 경우에 사주에 유리하고 기쁘고 어떤 경우에 싫어하고 하는 것을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노래 형식으로 써놓은 편이 이게 시기편입니다. 그 시기편을 보면은요, 연애자평이죠. 연애자평을 보면은
경일이 이게 일간이 경금 일간이라는 거죠. 윤하를 만나면 윤하는 이제 수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지난 이런 일행득기격에서 이 윤하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는 서경의 홍범편에서 나온 것이다. 수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자진이 온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표현 기법만 다른 거죠. 그런 경우 아, 임계수와 사오 방면이면은 방향이면은 싫어한다. 사오는 전실이 되니까 이렇게 신자진 내에서 이렇게 사오가 있으면은 인옷을 화곡을 화자 형태로 끌어올 수가 전실돼서 안 끌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걸 싫어하는 건 알겠으나 임계운이 오면은 싫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연애자평에서는 화를 관성을 허자 형태로 끌어오는데 허자 형태로 날려 들어오는 글자를 임계수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극을 함으로써 관성의 양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 논리거든요. 그래서 싫어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심 선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재성운이 오는 건 좋죠. 신자진이 돼 있으니까 상관 기운이 막강해요. 재성이 와서 모군이 오면은 좋아요. 상관생제를 하죠. 화운이 오면은 전실돼서 안 좋아요. 나머지 오행, 수오행도 길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연애자평에 보면은 이임계수운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렇게 인옷을 화곡되는 이 관의 기운이 화의 기운을 임계수로 상쇄시키기 때문에 안 좋다는 논리를 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천간의 생급자의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무튼 연애자평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에서 어, 자나 신을 만났을 때 시에서 경금일간이 시에서 자시에 태어나면은 천간은 이게 병이 돼야 된다. 병자시가 되죠. 병자시. 그러면 이게 이제 시상 그 평관격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급이 약간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에 록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신시에 태어나면은 이게 이제 그 연애자평에 이렇게 록이 연에 있으면 세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월에 있으면 걸록이라고 그러고요. 일에 있으면은 전록이라고 그래요. 또는 일간이 깔고 앉았다, 좌했다 그래서 좌록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제 시에 있으면은 늙으면은 모든 걸 자식한테 이제 귀의를 해야 된다, 되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른바 귀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걸 시록이라고도 하는데 시록보다는 그냥 귀록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지에 록이 있으면 절록이라고 그러고요. 월에 있으면 걸록, 연에 있으면 세록 또는 배록이라고도 하죠. 이게 다 고법의 논리예요. 고법은 연주를 가지고 이 연주가 기준이고 나머지 월, 일, 시를 짝지어서 생각을 하는 록이기 때문에 이걸 배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정도로 알아놓으면 좋죠. 시가 자가 오든지 신이 오면은 그 복이 반으로 준다. 왜 주느냐? 이게 귀록이 되면은 이때 이제 록은 이것이 비견이 아니라요. 귀록은 이건 이 자체로 록은 이 정관이라고 있어요. 정관. 정관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난착격에서는 이렇게 신자 진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시에 태어나면은 이게 이제 귀록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자 진으로도 이렇게 순수 정난착격이 순수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이 반으로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으나 사실은 요 사주 요 지금 시기편에서 지금 이런 경우 이렇게 돼 있다 얘기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는 지금 이 시기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금수 상관격이다 이거. 이걸 이런 경우 정난착격이라고 해가지고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건 그냥 상관격의 논리로 풀으면 된다. 경금일간이 신자진해서 삼합으로 지지의 성격이 변했다.
그래서 내가 생각 글자가 왕하면은 식신보다는 상관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금수상관격이라고 한다. 이게 서라고 선생은 정남착격 인정할 필요가 없고 금수상관격으로 해결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상의 무토가 이게 왕한 기운이죠. 이게 식상의 기운이 지금 상관의 기운이 왕인데 인성으로서 이걸 그걸 하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토가 근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볼 때 보통 이게 이제 태토동법으로 보면 이게 관대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시나 이렇게 시에 무토가 있으면 연애 뭐 이렇게 그런 경우 보통 근이 없다고 고소해서 많이 표현을 하는 거죠.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표현들을 고소를 보면 왕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상관이 신자진 해가지고 이게 식신하고 상관이 되는데 내 입장에서 이렇게 수의 기운이 왕하면은 나쁜 쪽으로 작용하니까 이걸 상관으로 바라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을 쓴다. 상관이 용신이라고 하는 거죠. 다만 그 밀관이 이 상관이 왕하니까 또 신자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기세가 순수할 뿐이다. 금수 이게 상관격인데 신자진이 돼 있어서 수의 기운이 아주 순수할 뿐이다. 따라서 정난착격 이거 별도로 외격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상관격의 논리로 풀으면 된다. 그 얘기죠. 가장 싫어하는 것은 관과 인이다. 관살은 나를 그건다는 얘기죠. 상관격에서. 그리고요. 인성은 이게 이제 식상을 그건다는 거죠. 이 아주 빼어난 숙인데 인성이 그걸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살이나 인성을 싫어한다는 거죠. 관살은 나를 그거고 인성은 그 빼어난 숙인 이 신자진의 기운을 그거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이것들은 모두 그 왕한 세력인 이게 일간도 왕하죠. 이렇게 이거 많아가지고 이렇게 왕한 세력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연착륙이 안 돼요. 스무스하게 되지가 않고 이게 덜크덩거린다는 얘기죠. 왕한 세력에 그걸 거스르면 안 되는 거죠. 다분히 적천수의 논리에 충실하신 왕자를 극하고 충하고 그러면은 왕자는 더 바르게 되죠. 세자는 뿌리가 뽑히고요. 다 이런 게 이게 적천수야 근본 원리거든요. 신자지니까 이게 상관의 기운이 왕인데 그걸 내서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왕인 것은 설기해서 다스리려고 완화시키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 이치에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과 인은 관살이나 인성운이 오면은 이렇게 비겁이 왕하죠. 또 인월에 태어나고 그래서 관살 안 된다. 또 인성 오면 이 왕한 식상의 기운을 그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소위 사오의 방면이 나쁜 게 그거다. 이게 이제 어, 여기 연애자평이나 여기서는 이게 전실되는 운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전실되면 이게 병정화나 사오가 오면은 전실이 돼서 신자진을 해서 인옷을 얘네들을 그 도충의 형식으로 하자 형식으로 끌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논리가 달라요. 심 선생은 정난착격으로 보고서 화우는 전실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지. 화가 이제 반사론이죠. 경정화나 사화가요. 근데 심 선생은 상관격의 논리로 보고 지금 상관격으로 보는데 이게 관살 오면은 또 상관격만도 될 뿐만 아니라 관살이 와가지고 이 왕한 나의 세력 이게 강성한 세력을 커놓으면 안 좋다는 얘기죠. 논리가 다른 거죠. 시에서 자를 만나면은 천간을 돌리면은 병자가 된다. 그렇죠. 자시면은 이게 병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관이 노출돼서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안 좋으냐? 이게 왕성한 일간의 기운이 강한데 강한 것을 이게 어차피 병화 있어 봐야 이게 통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비견들이.
그럴 때는 이 건드리지 않고 식상으로 상관으로 설계시켜 주는 것이 좋은 거죠. 병화 하나 있어도. 그 얘기죠. 그리고요, 신을 만나면 신시가 되면은 귀록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귀록격이 되는 거죠. 귀록격이. 이게 이제 뭐 세록, 걸록, 절록 이렇게 이제 시에 있으면 귀록이에요. 요 자체가 이 귀록격을 외격으로 인정을 하면은 이른바 이제 이것도 외격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요 자체가 록이면은 정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요때 록이면은 그 12운성의 걸록이 아니라요. 예, 여기는 정관을 의미할 때의 그런 록입니다. 비천 록막격과 유사한 거죠. 비천 록 할 때 그 록입니다. 정관에 상응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귀록격이 되면은 이게 관살 운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관살 운을 싫어하죠. 그것 때문에 여기서는 정난착격은 이게 신자진으로 관살, 인옷을 그 화의 기운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시에 록이 오면 이게 이제 신시가 되는 거죠.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기록의 논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애자평에서 그 이제 그런 논리를 피는 거죠. 서선생도 그거는 어, 기록의 논리에 의해서 그 곡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논리를 피고 있죠. 서 선생은 기본적으로 정난착격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신씨 자신은 이건 고서에 기초해서 설명해 놓은 것뿐입니다. 이제 연애자평의 이제 내용을 보면 더 자세히 나오죠. 이렇게 정난착격에 대해서 서 선생과 심 선생의 그 인정 여부가 차이가 난다. 이런 경우는 서 선생 같은 경우 상관격의 논리로 풀어도 된다. 그럼 상관격의 논리로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자시 신시 이거는 지금 이 논리로는 이게 상관격의 논리에 충실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게 정난차격의 연애자평에 있는 내용이에요. 좀 혼돈스럽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연애자평 내용을 보면요. 예, 원본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경일에 윤화가 온전하다. 경금 일간에 윤하면 신자진이죠. 신자진이 모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계수를 싫어한다. 인계수뿐만 아니라 사후의 방면도 방향도 싫어하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사후는 전실되기 때문에 신자진이 인옷을 화국을 반살의 기운을 어, 헛자 형태로 끌어오지 않아서 그렇고요. 인계수가 오면은 관살의 기운을 끌어올라고 그러는데 인계수가 그걸 하면은 관살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싫어한다는 논리거든요. 이게 이제 원문의 내용이에요. 시에서 자시나 신시가 오면 자시가 오면은 병자가 되고 신이 오면 귀록이기 때문에 귀록이라 귀록격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 정난착격의 그 복이 반으로 준다는 얘기죠. 아, 이것은 정난착격을 설명한 것이다. 설명한 것인데 다만 이것은 경신일이나 경진일이나 경자일 즉 이게 일간이 경일이 여기 지지로 신자 진 이 세 글자가 와야 지지에서 삼합이 온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많죠. 이렇게 되고 이 수국이 되면은 경일이 신일이나 자일이나 진일 되고 지지에서 수국이 온전하게 되면은 그 수국이 아주 귀하다는 거죠. 귀하다. 어째서 귀하냐? 그 귀한 이제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대개 경금은 정화를 관성으로 쓰죠. 경금. 정화가 관성이죠. 자가 오화를 충하죠. 여기 신자가 이제 그 신은 인을 충해서 허자 형태로 가지고 오고 자는 오화를 가지고 오고 지는 수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이 자가 오를 가지고 오면은 오화가 정화에 해당하죠. 오화는 경금 입장에서 정관인 거예요. 정관을 얻고 경금은 또 목을 재성으로 하는데 신은 인목을
도충으로 가져온다. 이게 재성을 또 가져오는 거죠. 오화는 이게 정관도 가져오고 재성도 없고 무토는 이제 여기 지니까 진술충 해가지고 술토를 가져오는데 술 중에는 무토가 있죠. 무토는 경금의 인성이죠. 그리고 지인이 그거를 충한다는 얘기죠. 이 지인이 여기서 이제 그거는 이제 술을 충하는 거죠. 술 도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신자진이 신은 인을 도충하고요. 이신충, 자오충, 진술충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술은 재성과 인성이 된다. 진은 여기 이제 을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고로 신자진 이 세자가 충을 해서 가지고 온다. 무엇을? 재성과 정관과 인성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인오술은 재관인이 된다. 여기 보니까 천간에 재성도 없고 정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신자진으로 인오술을 충해서 도충의 형식으로 허자의 형식으로 가지고 오니 경금은 재성과 정관과 인성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정남착격이 귀격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거죠. 어째서 정남착격이 귀격이냐?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대개 사주 중에 신자진 모두가 있는 경우, 그것을 신자진을 모두 사용하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경금이 하나가 아니라 경금이 세 개가 되면은 더욱 기묘하다, 기이하다, 더 사주가 좋다는 거죠. 경금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세 개가 되면은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일간이 나도 왕하고 상관의 기운도 왕하고 나의 왕한 능력을 빼어난 기운으로 또 설계를 하는 거죠. 왕한 기운을 이렇게 관살로 그거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더 좋다는 얘기죠. 혹은 무자나 무진 역시 방해가 되지 않는다. 무자가 와도, 아, 이렇게 이제, 어, 무진이 와도 이게 수고니까 별 지지에서 신자진 그 삼합이 온전한 것을 상정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동방목으로 가는 것을 기뻐한다. 목이 이제 재성이죠. 상관생제이기 때문에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북방수는 이제 상관이죠. 신자진 이 상관은 왜 식신이라고 하지 않고 상관이라고 했느냐? 나와 같은 편에서 기운이 강하면은 불련 쪽으로 작용하니까 식신보다는 상관이고 이게 나의 기운 중에서 강하면은 겁재 쪽으로 읽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요. 수가 오면은 이제 상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방화는 모두 기여지가 않다. 예. 지금 여기서 이제 왜 북방수 상관운이 기여지 않는다고 아까 요 논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 논리 때문에. 아, 지금 관사를 화를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임수나 북방 수운이 오면은 화를 수국화로 관살 관의 크기를 방해하기 때문에 저해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귀하지 않다. 화우는 전실되기 때문에 화가 있으면은 신자진이 인호수를 헛자 형태로 끌어오지 않기 때문에 귀하지 않다는 거죠. 고로 싫어하는 게 북방 인계수나 사오의 방향을 싫어하다. 그 원리가 이제 여기서 한 거죠. 이건 근데 정확하게는 생극제와의 선후를 더 감안을 해야 되죠. 생극제와의 선후를 감안하는 것이 가장 그게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연애자평의 원문과 원추예요. 예, 요즘 연애자평을 공부하지 않는데 선생님 뭘 여기까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 묘구는 형이나 충으로 고를 열어야 좋다는 논리가 연애자평에서 비롯됐습니다. 연애자평이나 설명통에. 지금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에, 진술충리는
충이나 형으로 고를 열어야 좋다는 논리를 적용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 대부분 한 90% 이상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네, 덕천수를 따르는 임철초 선생이나 설하고 선생이요. 두 분 모두 묘고의 묘고는 형충으로 열어야 된다. 특히 제나 관이 묘구에 있는 경우 반드시 그 묘를 그 형충으로 열어야 사주가 좋다. 이런 논리를 부정하고 있어요. 설하고 선생이나 임철주 선생님. 또 자평진전 논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적천수나 자평진전 모두에서 묘구는 형충으로 열어야 좋다는 논리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계신 분들 대부분 묘고는 열어야 좋다는 논리, 그걸 현재 써먹고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적천수나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사주를 통변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소생이 보기에는 웃긴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연애자평도 아니고요. 그분들은 적천수도 아니고 자평진전도 아닌 거예요. 그게 현실 그 명리계의 현 실태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원문을 안 봐서 그래요. 원문을 이렇게 원문을 가지고 고뇌해보지 않으면은 그런 사고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자평진전이면 자평진전 논리에 입각해서 결론을 낼 줄을 알아야 되고 적천수는 적천수의 이론을 수미일관되게 적용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지금 대부분 선생님들이 저희가 결론을 내가면서 이건 자평진전의 논리다. 이거는 적천수의 논리다. 이거는 연애자평의 논리다. 그런 구분도 없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다 이게 짬뽕 돼 있어가지고. 그, 어디서 그러고 왜 그런 줄을 깊게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냥 비빔밥 됐다고 할까요? 글쎄요, 뭐, 그냥 한마디로 잡탕이에요, 잡탕. 그러면은 비빔밥처럼 맛이라도 끝내주면은 사주를 정확하게 예측력이 높아지면은 인정을 해줄 수 있죠. 비빔밥 맛이 좋으면은 그나마 인정해 주겠으나 소생이 보기에는 그거는 이름 없는 밥이에요. 자평진전 기법도 아니고 적천수 기법도 아니고 연애자평 기법도 아니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신설 같은 경우 있죠. 뭐 개강, 백호 이런 거요. 역시 적천수나 자평진전 논리에서는 모두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뭐 인정 않는 분이 어, 적을 정도죠. 비정상이죠. 오히려 그걸 얘기 안 하면 실력 없는 선생으로 그렇게 오인받는 게 현 실태이죠. 그래서 이 연애자평에 있는 주요 내용도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연애자평에서는 이렇게 또 이제 그 각각의 내용에 있어서 알아놔야 될 것을 시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그 비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칠원절구로 일곱 자씩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부분에 이제 정난차격의 그 시계를 보면은요, 이 경일은 어, 신자진 이게 모두 완전하게 있는 것을 만나는 것을 즐거한다. 경일이 이게 신자진 이렇게 있으면은 이른바 정난착격으로 귀격이 된다는 얘기죠. 귀격이 왜 귀격이냐? 신자진이 신은 인을, 자는 오화를, 지는 수를 경금 입장에서 이렇게 재성이나 제 관이 안 보여도 신자진이 있으면은 재성도 관성도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 경금은 제 관인을 모두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귀격이다. 그랬거든요. 이 귀한 신이 이게 이제 신자진이죠. 귀한 신을 이름하여 정난차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정난차. 그러니까 이게 신자진 숨을 그 우물을 잘 보호하겠다는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난간도 쳐놓고요. 아,
뭐 오염원이 그 우물로 그 바람 불어서 등등 그렇게 들어가지 않게 우물에 거기에 이제 그 두레박이나 이런 거로 물을 길서 물을 떨어뜨리면은 그 물이 다시 우물 안으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야죠. 그걸 차단을 해야죠. 차단을. 그래야 지하수 우물 물이 깨끗해지니까요. 예, 주요 개의 이제 수풍정 개도 굉장히 좋은 개인데요. 예, 마을은 옮길 수 있으나 우물은 못 옮긴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일관이 이렇게 신자진을 보면은 그래서 귀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물의 소중함을 잘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난차라고 이름을 진 거죠. 그래서 병정이나 사오는 서로 만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신자진이 이게 인옷을 화곡을 헛자 형태로 끌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인이나 오가 와야 이 재성과 관살인데 끌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전실대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신자진에 있는 그 궁원, 이 국원 이게 모두 다 있으면은 아, 마침내 그 좋은 사주다, 아름다운 사주다는 거죠. 만약 신시에 태어나면은 이게 귀록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기 이제 갑을 예를 들어서 록을 놓으면 이때는 이제 이게 정관이라고 했죠. 신시면 이게 귀록격이 된다는 얘기죠. 또 자시에 태어나면은 이게 이제 살신이 가미가 된다. 이게 시상의 뭐 시상 일위 편제격 이런 것처럼 시의 이제 칠살격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까 반감된다는 원리를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수국은 저 신자진 수국은 요구되는데 인옷을 화국으로 도충으로 끌어온다는 거죠. 인옷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간에게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재나 관음의 글자가 없지만은 허자 형태로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재관을 경금 일간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난착격이 좋은 격이다. 그래서 전시론이 돌아오면은 그 록이 오래 갈 수가 없다. 그 복록이 그 전시론이 지금 뭐죠? 병학의 4, 5 이게 이제 전시론 관사론이 오면은 정남착격이 좋아가지고 이 복이 예, 있는데 부기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다. 즉 전시론은 하오는 나쁜 운이다. 그 얘기죠. 정남착격이 운에서 동방운이 오는 것을 즐거워한다. 동방운이 오면 경금 일간이니까요. 동방목이죠. 재성이 오니까 상관생제를 하기 때문에 가장 즐거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의 운이 도래하면은 진정으로 부격이 된다. 아주 좋다는 얘기죠. 반면에 병정, 사오 이런 게 세운이나 이런 게 오면은 그 복이 그 복을 여기서 이제 록은 장관이죠. 그 관직을 잃어버리고 재물도 파재한다. 파재함이 모름지기 아주 두려울 정도다. 안 좋다는 얘기죠. 하운이 와서 관살운이 온다든지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이거죠. 전실운이 오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 선생도 전실운이 오면 불리하다고 한 게 이거죠. 재운을 가장 좋다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런 전실운이 오면은 하운이 오면은 관직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파괴하고 모름지기 이게 얘네들 관직을 잃어버리고 재물 파괴하는 거에 두렵기까지 할 것이다. 경일이 윤화가 즉 신자질이 온전하게 있으면은 이게 개수나 임수 사오가 오면은 서로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두려워한다. 이임개수가 오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신자진으로 인호수를 그 화곡을 허자 형태로 끌어오는데 그래서 관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 화를 임계수로 수국화해서 상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자시에 오면은 청간으로 돌리면 병자시가 돼서 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신이 오면은 아까 얘기했죠. 기록이 돼서 그때 로금 여기 자체적으로 정관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요. 공명이 이제 부귀의율과 같은 얘기죠. 공명이 이게 실패를 이룬다는 거죠.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래 갈 수가 없다. 안 좋다는 얘기죠. 거의 유사한데 이렇게 이제 차이는 재성우는 좋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어, 전시로는 좋다. 흉하다는 얘기죠. 연애자평에서도 관직을 잃어버리고 파제해서 두렵기까지 하다고 그랬죠. 전시론이 오면 안 좋죠. 여기서 이제 나머지우는 길하다. 이것이 지금 이제 이게 외격을 3권의 세 번째 절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3권의 첫 번째 절은 삼국자의 선호와 길흉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외격이라고 해도요. 외격도 성격 요인이 있고 파격 요인이 있는 거죠. 그 우리가 그 정격이 모두 그 성격 요인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그래서 그 배합이 잘못되면은 또 그 합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생이 성격 요인, 합격 요인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 성중 유패, 패중 유성은 어, 생극제와의 선후와 맞물리는 부분이에요. 그게요. 예. 그래서 여기도 그냥 나머지는 모두 길하다. 이거는 소생이 그랬죠. 자평진전은 어, 벽돌을 한 단, 1층 쌓고 2층의 벽돌은 1층의 벽돌을 기초로 그 전제 위에 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3권의 세 번째 절에서 외격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3권의 첫 번째 절이 그 생극자의 선호가 기룡을 결정한다. 그 챕터도 여기 외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 뭐 수운이 없더네, 인성운이 없더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3권의 1절에서 이미 다 설명이 된 거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걸 자평진전이 어찌 보면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은 이어기가 아주 좋은 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설렁설렁 하면은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거꾸로 통변할 수가 있는 거죠. 요 표현에는 상권의 1절도 다 전제를 하고서 이렇게만 해도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자평진전을 오래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모르는 요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소생에 말씀드린. 이 표현은 외격이 상권의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나 상권의 1절, 2절, 2절은 이제 그 신살이거든요. 신살은 생각자와는 격국과는 무관하다. 즉, 뭐, 괴강이니, 백훈이, 뭐, 김원이니, 원진이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것과 격국의 성패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런 논리를 적천수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중에 이른바 고수소리 듣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걸 다 활용을 하거든요. 신살도 활용을 하고요. 묘고, 형충도 인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뭐 말씀드리면 그렇고 그래서 이 실력을 배가시키려면은 반드시 이 원문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 어, 이론의 그 일관성을 그 스스로 찾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일관성 있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예, 그렇고요. 그렇다는 전제하에 보시면 아주 매끄럽죠. 여기서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게, 서 선생은 이런 사주에 이렇게 경금이 이제 셋이면 더 뛰어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서 선생은 그냥 상관격의 논리로 풀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방에 이제 목이 오면 가장 좋죠. 상관생계하고. 뭐 일간도 이렇게 뭐, 세 개씩이나 되고, 근도 있고, 원령도 차지했고. 이거 이 사주를 푸는 데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죠. 근데 이제 서 선생은 정남차 합격 전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요 사주만을 갖다는 거죠. 요 사주만. 이 뒷부분을 또 정남차 합격을 이게 이제 연애자평을 인용해가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수운이 오면은 좋다. 예, 이 사주에서는 수운이 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생극자의
요 여타의 것을 생각자의 손후까지 감안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별 차이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두 분이 다 고수인데 심 선생도 고수고 서 선생도 고수인데 구체적인 사주를 놓고 결론이 이상하게 이게 달리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가장 이제 싫어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일간이 강한데 관살이 와서 극하면 건 연착륙이 안 된다. 분란이 발생한다. 이렇게 상관이 강한데 인성운이 와도 안 좋다. 이게 이제 적천수의 논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자가 오면은 천간을 돌리면 병자운인데 칠살이 노출돼서 안 좋을 것이고 이건 이제 정난착격의 논리, 기록격의 이 고서의 논리를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주로도 그 이야기가 맞죠. 그래서 정난착격은 그 기본에 충실해서 그냥 네, 심희천 선생이 스탠다드하게 보통 재성운이 오면 좋고 전실운이 오면은 흉하고 기타의 것은 길하다. 요거를 에, 이 지평진전의 모든 그 챕터에 적용되는 논리를 여기에 함축된 표현이다. 이게 외격을 3절에 상권에서 언급을 하고요. 2권에서 정격을 설명하고 정격에 해당하지 않는 게 외격인데 외격을 인정할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 인정하겠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인정하겠느냐? 그것을 3권의 3절에서 설명을 하고요. 구체적인 외격은 5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소생은 이게 5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경우보다 아예 외격은 아주 운까지 모두 다 대부분 이 외격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외격인 줄을 모르고 전격으로 그 접근 방법을 전격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어, 이게 자평진전 답지 못하게 공통 결론을 내고 있는 게 그겁니다. 몇 개 되지 않아요. 불과 9개밖에 인정을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9개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생의 영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공이 그 실력이 10년, 20년 공부하신 분들도 이런 격이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다. 뭐 말로는 들어봤다. 근데 이게 실물을 보실 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전격의 입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웃기죠. 그래서 이걸 강조 차원에서 미리 외격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이 여타는 길어다. 이것은 생극자의 손후 그것과 맞물려서 보시면 이 설하고 선생의 논리하고 하나 부딪힘이 없습니다.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이게 처음에는 자평진전과 적천수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 같은데요. 공부를 많이 해 나가면은 이게 접근 방법의 차이구나. 이게 고수관절에 가면은 산꼭대기가 어디가 산꼭대기인지 그 고수라면 알게 돼 있는 원리와 마찬가지죠. 평진전도 전수도 아주 그 엑설런트한 그 아주 서적이죠. 그 두 서적을 제외해놓고 명리 공부를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연애자평에 있는 것도 그러나 연애자평도 뭐 공부할 부분이 있겠으나 우선 당장 급한 자평진전과 적천수를 우선 이해한 다음에 연애자평이나 삼명통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소생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형 합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